시니어 위즈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황혼을 밝혀드리는 등대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직입니다. 하나의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이 들어도 마음은 저 멀리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배우자의 모습. 그 낯선 공기 속에서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히 바람이라는 두 글자로 담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눈이 멀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아내를 추궁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남편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는 모든 증거를 지우고 거짓말로 자신을 방어하며 오히려 남편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갈 기회마저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신 남편분들을 위해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조언하는 내용들을 모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꽁꽁 숨겨진 아내 외도의 다양한 형태부터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결정적 신호들, 그리고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막막했던 안개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예전처럼 직장 동료나 동네 아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는 외도의 풍경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상담실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가장 보편적인 통로는 취미 공유 동호회입니다. 등산, 골프, 테니스, 와인, 댄스, 스포츠, 자전거 등. 건전해 보이는 이 모임들은 외도의 온상이 되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취미를 즐기기 위해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동 후 함께하는 식사와 술자리, 즉 뒤풀이가 잦아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강력한 유대감 속에서 여성은 남편은 내 이런 즐거움을 이해 못해, 남성은 아내와는 다르게 말이 잘 통하네요 와 같은 공감 섞인 대화가 오가며 서로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말 아침 일찍 등산 간다던 아내가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의 추억을 파고드는 동창회와 그 시절의 옛 친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앱을 통해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면 위험은 극대화됩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푸념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때 우리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판타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재 부부관계에 불만이 클수록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은 더욱 강력한 토피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온라인 만남입니다. 이것이 요즘 외도의 핵심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아내가 올린 여행 사진이나 맛집 사진에 꾸준히 좋아요를 누르고 다정한 댓글을 남기는 낯선 남자가 있다면 유심히 봐야 합니다. 공개적인 칭찬으로 시작된 관심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DM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남편은 모르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익명 채팅 앱과 기혼자 전용 앱도 있습니다. 외롭다거나 혹은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익명 채팅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욱이 처음부터 외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혼자 전용 만남 앱들은 신분을 숨기고 일탈을 즐길 수 있어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중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도구입니다. 넷째, 일상을 파고드는 직장 및 거래처 관계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고동락하거나 힘든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전우애가 사랑으로 변질되는 경우입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 특히 단둘이 떠나는 출장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곤 합니다.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기에 남편들이 의심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선의의 가면을 쓴 종교 및 봉사활동 모임입니다. 신앙생활이나 봉사활동이라는 선한 목적 아래 모인 사람들이기에 누구도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땀 흘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깊은 정서적 교감은
때로 위험한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신도 누구누구님, 자매님 등으로 부르며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도를 넘는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섯째, 육체관계 없는 정서적 외도입니다. 잠만 안 잤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는 깊은 고민과 속마음을 다른 남자와 공유하고 그의 위로에 의지하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의 메시지로 함께하는 것. 이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서적 교감과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법원 역시 이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상 속의 작은 사치라고 하는 문화센터 교육이나 모임 및 백화점 VIP 모임입니다. 요리, 미술, 악기 등을 배우는 문화센터 강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백화점 VIP 라운지 등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눈이 맞는 경우도 최근 늘고 있는 형태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교양 있는 여가 생활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싹틀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외도는 결국 아내의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호사들이 수많은 사건 파일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남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신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휴대폰을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많이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편이 옆에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리거나 대화 중이던 앱을 급하게 끄는 행동. 집안에서도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가고 잠잘 때도 머리맡에 뒤집어 둡니다. 이전과 달리 복잡한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특정 인물과의 카톡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수시로 삭제한다면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평소 편한 옷만 입던 아내가 갑자기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사거나 화려한 속옷을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외출 전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향수를 뿌리는 등 남편과의 데이트가 아님에도 유독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몸매 관리에 집착하는 것 역시 누군가에게 여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카페, 호텔 등의 결제 내역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카드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 인출이 잦아지고 비상금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친구 모임, 동호회 간다는 핑계로 주말이나 저녁에 약속이 부쩍 늘어나고 귀가 시간이 불규칙해지며 가끔은 외박까지 감행한다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증거의 보고일 수 있습니다. 평소 운행거리보다 주행거리가 눈에 띄게 늘어나 있거나 조수석 시트 위치나 등받이 각도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는 경우, 차량 내에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나거나 내가 사주지 않은 액세서리나 물건이 발견되는 것도 의심의 단서입니다. 무엇보다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켜두시고 메모리가 덮어 씌워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유 없이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남편의 과거 잘못까지 들추어내며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이는 외도로 인한 자신의 죄책감을 남편 탓으로 돌려 합리화하려는 심리입니다. 혹은 정반대로 갑자기 미안할 정도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사주며 비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피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깨진 신뢰를 더 이상 붙들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눈물을 삼키고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철저한 법적 대응 3단계를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아내를 추궁하는 순간 모든 증거는 사라집니다. 조용히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주기적으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하여 상간남과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사랑해, 보고 싶다 등과 같은 애정 표현, 스킨십 장면, 그리고 숙박업소나 특정 장소에 함께 드나드는 영상 등을 확보하세요.
이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으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거나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확보하세요. 상간남에게 보낸 선물이나 돈의 흐름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상가, 숙박업소 입구 등의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입니다. 통화를 녹음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 남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아내가 상간남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 도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촬영해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혼자서 인터넷만 뒤지며 끙끙 앓지 마십시오. 내가 모은 증거들이 법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사람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 시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와 확보한 증거자료, 그리고 부부의 재산 목록 등을 가져가시면 훨씬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상간남에게는 별도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아낼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나 혹은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송이 임박했음을 눈치챈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을 몰래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내 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으로 꽁꽁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정당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당신은 배우자의 배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홀로 서 있는 심정이시겠지요. 원망과 분노, 허탈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기에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이제는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외도의 형태들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법적 대응 3단계를 통해 나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으십시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나의 존엄과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무입니다. 시니어 위즈덤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상황을 헤쳐나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홀로 힘들어하시던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위즈덤의 지혜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